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이재명 정부 100일 기자회견 이거 한번 깊게 파헤쳐보겠습니다. 경제, 산업, 교육, 외교, 검찰개혁 이렇게 5개 분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목표는 지난 100일간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딱 뽑아서 당신이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파악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100일간 정책 방향 그리고 앞으로 비전을 좀 압축적으로 담고 있어서요. 그 의미하고 맥락을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풀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 민생 분야인데요. 지난 100일간 추경이나 소비 쿠폰 이런 걸로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점이 강조됐네요. 뭐랄까 일종의 심폐소생에 성공했다 이런 평가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단기적인 부양 효과는 분명히 있었죠.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이게 그냥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지표 회복이 아니라 아예 그 부동산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서 생산적인 산업 투자 쪽으로 구조를 바꾸겠다 이런 의지가 보여요. 주택 가격은 연착륙시키고 물가나 금리 문제도 서민 부담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요. 당신의 일상과 아주 직결된 문제들이죠. 근데 그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는 목표랑 또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사이에 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정돼 버리면 차금이 산업 쪽으로 잘 안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제 정책 운영의 묘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확 식는 건 피하면서도 동시에 그 유동자금이 미래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잘 유도해야 하는 아주 정교한 정책 조율이 필요할 겁니다. 그게 바로 다음 주제, 산업금융 전환 계획하고 또 연결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국민성장 펀드를 100조에서 150조 원으로 확대하고 AI,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온 거군요. 네, 핵심은 정부가 딱 마중물 역할만 하고 민간 자본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냥 돈만 넣는 게 아니라 특정 미래 산업의 승자를 딱 정해서 투자를 그쪽으로 이끌겠다. 이런 강한 신호로 볼 수 있죠. 상속세 공제 기준도 현행 10억에서 18억 이상으로 크게 올리고 또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거. 이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투자 심리랑 가계 부담을 같이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경제 구조 전환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분야에서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입시제도 정시냐 수시냐 이런 논쟁보다는 교육과정 자체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던데요. 맞습니다. 그 해묵은 정시냐 수시냐 논쟁 대신에요. 진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 있잖아요. AI 활용 능력이라던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걸 피우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이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공정한 출발선을 강조하면서 부모 배경에 따른 기회차 등 이걸 줄이려는 노력도 같이 언급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성이랑 형평성 이걸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외교 안보 쪽으로 넘어가 보죠. 대미 관세 협상에서 이면 합의는 절대 없다. 이렇게 강조는 했는데 정작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네요. 좀 아쉽긴 한데 조지아주 구금 국민 문제는 최우선 해결 과제로 언급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외교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구체적인 공개는 어렵겠지만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원칙은 분명히 한 셈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그냥 당사자가 아니라 중재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자처한 점, 그리고 한일 관계에서는 과거 사례 외면하진 않되 경제나 문화 같은 실용적 협력은 계속해야 한다. 이런 현실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안별로 좀 다른 전략을 취하는 모습이죠. 이런 실용주의적인 접근이 국내 여론의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는 동의하는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같은 급진적인 변화에는 좀 신중한 입장이에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이런 비유도 썼고요. 네, 그 비유가 참 인상적이었죠. 개혁 의지는 확고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신중하게 가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핵심 메시지는 감정이나 어떤 정치적인 동원 이런 게 아니라 정부 주도로 차분하고 체계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책임지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 그게 개혁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속도 조절을 통해서 본질을 달성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정부 100일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들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단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구조 전환, 미래지향적 교육, 실용 외교, 또 신중한 제도 개혁까지 상당히 좀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제시한 셈이네요. 네, 그렇죠. 각 분야에서 구체적인 목표랑 방향성은 제시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제시된 여러 목표 중에서요, 앞으로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어떤 분야의 변화가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한번 잠시 고민해 보시는 것 좋겠습니다.